안녕하세요. 손혁재입니다. 제가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지방자치는 누구도 꺾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성 들여 가꿔야 할 장미다라고 하는 제임스 브라이스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면 좋지만 사실 그 장미꽃도요, 우리들이 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현재 주민들의 무관심이라든가 또는 법과 제도가 미비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 말라가는 장미꽃처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토론회가 열리게 된 문제의식이라든가 김순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거기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김순은 교수님께서는 뭐 지방의 인사권 문제라든가 또는 뭐 입법 지원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셨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지방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엘빈 토필러라는 미래학자가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지방 분권 국가라고 하는 걸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집중 현상은 토끼 띠질처럼 빠르고 그 지방 분권은 거북이 걸음처럼 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옆에 안희걸 처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왜소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가 왜소화되어 그러다 보면 우리 지방 정부들이 이 중앙 정부에 대해서 유력한 정전 대상으로 로비를 하게 됩니다. 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의 역량에 따라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말하자면 의존적인 지방화가 진행이 되는 바로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이 7대 분권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도윤 교수님께서는 사무국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방의회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언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나 뭐 자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의원들에게 찾아가기보다는 국회나 국회의원들에게 더 기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강화론과 맞물려 가지고 예를 들면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을 독립시켜서 지방의 자율권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치법권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좌 인력을 배치하고 입법 지원기구를 만들고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의원의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그 대신에 의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올려주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법과 많은 제도가 또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행정관행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정부로 중앙정부가 권한이나 재정이나 인원을 넘겨주는데 간접 인색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보면 중앙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방정부가 이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또 우리 한편으로 이 지방정부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지방정부장 즉 단체장을 견제할 만한 그런 권한과 기능이 또 지방의회에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노력들이 좀 진지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이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사실 이 법과 제도를 지방의회 힘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자치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 지방의회가 아무리 의혹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행정에서의 권력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이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하면 단체장과 의원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 통로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광범하고 신속하게 이 권한과 재정, 기능 이런 것들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선 5기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되게 그거는 시민 참여라고 것도 보면 행정이 주도해 나가고요. 시민은 거기 일부 참가하는 것인데 정말로 앞으로는 이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시민이 결정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시민이 지방자치를 주도하고 거기에 행정은 필요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위명자치를 이 참가형 국권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처럼 지배 종속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협력관계가 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재정의 기준은 중앙정부가 만들더라도 최소한의 이 기준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제로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방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지방정부가요, 뭐 이 인사 문제,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선출, 임명, 승진, 해임 이런 문제들, 보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주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고 그거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확정해서 이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재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기구 얘기도 나왔는데 계획국권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지방정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인가, 어떤 과를 설치하실 것인가는 이런 것들도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이 가을에 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데 저는 국회는 국가 사무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내부 통제 장치에 맡기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단체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권한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정부를 보게 되면은요, 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위 집행기관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지역 내 필요 사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바로 이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정부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강화돼야 되는데 일단 중앙정부가 자치법에 대한 관여 기능이 크니까 축소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현재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행자부라든가 법제처가 막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막 제한시켜 버리는데 이런 것들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 기능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치법에 아직 지방의회가 능력이 없다면 지방의회 자치법 지원센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 여러 가지 입법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지방의회가 이 지방 예산 권한을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것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중앙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예산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 예산 권한을 갖다가 이제 강화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의회 공무원 제도도 확립을 해서 인사권을 통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법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몇 년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너무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빨리 이걸 하자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자치법 지원센터를 만들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원 개개인들에게 어떤 그 이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 및 정책개발, 조례제정 지원, 예산심의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이 지방분권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헌법 개정하게 되면 우리 헌법에 2개 조항만 있는데 내용이 빈곤합니다. 실제로 보장 내용이 없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걸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준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 국가라는 거를 헌법 조문에 명시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줘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함부로 개입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구체적 규정을 해서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기초정부에서는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광역정부는 이 법률 제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이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들이 광역정부가 배타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못 박아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 이 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 독립한 지방입법부로서 병렬적인 지위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권 강화는 조례, 실질적인 입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를 자꾸 없애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지방의회 폐기론을 자꾸 나오게 되는 건 지방의회가 헌법 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정부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지방의회가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지방 의원들이 그 우리 안진걸 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질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노력 또는 시민과 좀 더 소통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정치 수급안이 아니다.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생활정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줘야 되고, 그런 지방 분권을 위한 법률 개정, 또 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